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축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때가 벌써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이니까 만 10년 정도 된 시점에서 신축 사업을 선택한 계기는, 그때 제가 회사를 한 10년 정도 넘게 다녔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중간 지점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지금의 제 나이쯤 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 봤을 때 그때 이제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참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4, 5정이라든지 5, 6도라든지 뭐 45세 되면 정년이 돼야 되고, 56세 되면 56세까지 이제 회사를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되게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였어요. 은퇴는 55세, 56세 정년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이든 타이든 경쟁에서 도태되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때 선배들이 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은퇴에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뭐 다시 만약에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로 봐도 지금 대기업에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연봉을 받아서 겨우 다니거나, 또는 아니면 되게 준비도 되지 않고 사업을 덜컥해서 되게 실패를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 정말 안정적으로 월급 받다가 바로 은퇴하는 시기에 내몰렸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서 내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자산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월 현금 흐름도 되게 많이 창출을 해서 만약에 그 회사에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그때 시절에 되게 많은 것을 봐왔어요. 첫 번째는 그 아파트 가격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던 시기라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를 하면 어떨까 대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아파트 갭 투자의 장점은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한 채를 가지고 상급지로 올라가는 어떤 몸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괴로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산은 올라갈지 몰라도 나의 생활 수준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했었고요. 아니면 정말 갭투자 통해서 몇 채를 사서 만든다 해서 자산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그때가 이제 갭투자에 대한 부분의 전성 시기여서 유행을 타는 투자라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만약에 아파트가 두 채, 세 채, 네 채 있다 그러면 차익을 거둔다 하더라도 뭐 반 이상은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사실은 남는 것보다는 남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분보다는 다른 쪽을 봐야 되겠다 해서 사업적인 부분도 봤고, 프랜차이즈를 알아봤는데, 물론 이제 외형적인 매출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거의 제 인건비 정도 따먹는 수준밖에 안 되고, 크게 보면 프랜차이즈 하는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조차도 5년 또는 몇 년 주기로 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크게 메리트가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도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식당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했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또 고민했던 게, 그런 게 사업을 해서 아무리 성공을 한다 그래도 월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는데 그 리스크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자영업을 한다 그래도 작은 거 투자한다 그래도 기본 2, 3억 정도 내 투자를 해서 남의 건물을 디벨롭을 해주면서,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그 자체를 원상복구해서 내 투자금을 다 손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권리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내가 엑시트를 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이제 뭐 세컨 잡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신축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얻게 되고 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물을 완성을 해서 완공을 하면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이제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를 깔고 있으니까 지가 상승도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의 상승에 의해서 자산도 올라가고 또 월 현금흐름도 창출하는 부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건물을 내가 토지를 사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완공해서 디벨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작은 완성된 건물보다는 훨씬 더 적은 원가로 훨씬 더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자본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팔고 모든 것을 다 해서 3억이라는 시드를 가지고 올인을 했고요. 10년이 지나 놓고 보면 제가 8채 정도 신축을 했고, 그 8채 신축에서 4채 정도는 매각을 했고 4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자산도 정말 누구 보지 않게 되게 많이 달성했고요. 월 현금 흐름도 물론 이제 이자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뭐 현금 흐름 나오는 것 하면 최소 3, 4천 이상, 4, 5천 이상 나오고, 뭐 이자를 빼더라도 최소 2, 2천 이상은 현금 흐름도 창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축 사업을 정말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정말 신축 사업을 한번 겪어보고 경험해봐서 이제 정말 안정적인 핵심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완공해서 그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월 현금 흐름도 창출하고 시가 상승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